폐암이란 폐의 정상적인 암세포가 무절제하게 증식하여 종괴를 형성하고 인체에 해를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폐암은 폐에 국한되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폐암은 진행되면 반대쪽 폐뿐만 아니라 임파선이나 혈액을 통하여 뼈, 간, 부신, 신장, 뇌, 척수 등 온몸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폐에는 신경이 없어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있어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폐암의 조기 진단율은 20% 이하라고 합니다. 폐암 발견 시에는 이미 전이가 되었거나 수술을 못하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암 중에서 폐암 사망률이 제일 높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폐암을 예방해주는 식품으로는 늙은 호박, 고구마, 당근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이전 물질로 폐의 염증을 예방하고 노폐물을 제거해주며 면역력을 높여주어 폐암 세포의 생존율을 낮춰줍니다. 그럼 폐의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당근은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아주 간편한 당근 주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에 좋은 당근 주스의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인분 기준으로 당근 100g, 사과 200g, 올리브유 2스푼, 물 200ml가 필요합니다. 먼저 당근을 깨끗하게 씻어 준비해 줍니다. 베타카로틴 성분은 당근의 과육보다 껍질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칫솔로 문질러 씻어주어 영양분의 손실을 최소화해 줍니다. 보통 당근 주스는 생으로 갈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생당근을 먹을 경우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은 약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당근을 익혀 먹으면 섬유 조직이 연화되어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2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물에 끓이기보다는 수증기에 쪄내어 영양분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비타민C와 칼륨 함량이 높은 사과인데요. 사과의 껍질에는 영양분이 많으니 껍질째 잘라 익힌 당근과 함께 갈아줍니다. 당근에는 비타민C를 산화시키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비타민C가 풍부한 다른 채소와 함께 섭취할 경우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분은 열과 산성에 약하기 때문에 당근이 가열 조리될 경우 파괴되어 사과의 비타민C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합니다. 비타민 A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그래서 단독으로 먹을 경우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당근을 열심히 먹었지만 고작 영양소는 다 배출되어 버린 것이죠. 바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근 주스에 올리브유 1스푼을 넣어줍니다. 당근을 기름에 볶거나 익힌 당근을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을 무려 60-70% 가까이 높일 수 있습니다. 당근은 색깔이 선명하고 진한 주황색일수록 영양소가 풍부한 것입니다. 표면이 깨끗한 것이 단맛이 강하고 모양은 단단하면서 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근은 미리 썰어 놓으면 수분이 날아갈 수 있고 베타카로틴이 공기에 의해 산화되기 때문에 항상 조리 직전에 잘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은 한 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양을 모두 채울 만큼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그뿐 아니라 비타민 A를 포함한 각종 비타민과 칼륨, 식이섬유도 풍부하죠. 당근은 폐뿐 아니라 눈 건강, 면역력 향상, 혈관의 건강에도 아주 유익합니다. 사과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주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당근 주스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당근을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체질에 따라 황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성인의 하루 권장량인 350g에 맞춰 먹도록 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달콤한 당근 주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쉽고 맛있게 드시고 폐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손가락은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손가락 관찰만으로 질병을 진단할 순 없지만 잘 활용하면 조기에 병을 진단하거나 건강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이용할 수 있죠. 지금 바로 손가락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양손 검지 맞대어 나오는 모양, 폐질환. 간단한 손가락 테스트로 폐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영국 암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양손 검지를 맞대었을 때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폐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폐렴, 폐섬유화증, 폐암 등 폐질환자의 약 30에서 50%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손가락 모양이 있는데 바로 곤봉지 현상입니다. 양손의 검지 손톱을 서로 밀어내듯 맞대었을 때 손톱 사이에 다이아몬드 모양이 생기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손가락 끝이 부어 곤봉처럼 뭉툭해진다고 해 곤봉지라는 이름이 붙었죠. 폐질환으로 인해 만성적인 저산소증에 노출되면 모세혈관이 확장되는데 이로 인해 신체 말단의 연조직이 과다 증식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곤봉지 현상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폐기능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모든 폐질환자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곤봉지 현상이 없다고 폐질환이 없는 것으로 단정해선 안 됩니다. 두 번째, 약지 두 번째 마디의 두께, 장질환. 약지 두 번째 마디가 유독 좁다면 과도한 피로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약지 두 번째 마디의 두께가 다른 사람보다 유독 좁다면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최근 부산대 연구진이 방문 판매원 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지가 유독 얇아 푹 파인 듯 들어간 사람은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발표에 의하면 과민성 장증후군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복통, 소화장애 등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주된 악화 요인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이죠. 뇌는 피로감을 느끼면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변화시키는데 이로 인해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이욱 박사는 과민성 장질환은 신경성 질환 중 하나로 신경적 원인이 손가락 신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약지 길이가 긴 남성, 정력, 운동신경. 남성은 약지 길이가 길수록 정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노스다코타대 운동신경학과 교수진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는데 57명의 젊은 남성들의 손가락 길이를 조사해 정력 및 운동신경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약지가 길수록 정력과 운동신경이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지의 길이는 절대값이 아닌 검지의 길이를 약지의 길이로 나눈 값을 이용했고, 즉 검지와 비교해 약지가 많이 길수록 정력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도 약지 길이가 정자수나 생식기 길이와 비례한다는 연구가 나온 바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엄마 뱃속에서 손가락이 형성될 때 호르몬의 영향을 받은 게 원인이라고 추측합니다. 약지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고 검지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